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팩트남입니다. 지난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전날인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이 보도되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양국 간 동맹 관계가 30여 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군사 전문지 더 워존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는 해당 내용을 전하면서 지난해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공격받는다면 이라는 윤 대통령의 조건이 명확하지는 않았다라고 서술하고 있지만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은 러시아로부터 드론과 미사일에 의한 반복적인 공격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우회적 비판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기사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원활한 무기 공급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간 대한민국의 방산 성과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무기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그 결과는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만큼이나 해외 밀떡들도 해당 내용에 관심이 많았으며 해당 기사에 달린 400여 개의 댓글이 이러한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소개 후 이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도 몇 개 가져와 봤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출처는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며 기사의 내용의 자막은 주황색 바탕으로 댓글 반응의 내용은 보라색 바탕으로 표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목: 우크라이나의 대한민국의 무기는 엄청난 딜이 될 것이며 푸틴은 그것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기로 한 이전 결정을 재고하고 있으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규탄하고 키이우의 경제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살상 무기만큼은 아직까지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상호 조약을 체결하고 돌아온 푸틴 대통령의 분노로 가득 찬 반응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결국 급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우크라이나에 접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고급 장비를 방대한 양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에 아직 활용되지 않은 주요 무기 자원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체결한 조약을 기반으로 한 군사적 지원은 양국 중 하나가 침략을 받을 때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한 대한민국은 북한 침략을 계약하고 있지 않다 라고 푸틴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살상 무기 공급을 하는 것은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도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현 지도부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푸틴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이 키이우의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연합뉴스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뉴스는 장호진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의 말을 인용해 푸틴과 김 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정책 검토가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대한민국 용사는 이날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도 모스크바 평양 협정이 대북 제재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롭게도 2023년 4월에는 대한민국이 키이우에 대한 무기 공급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는 징후도 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기준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은 러시아로부터 드론과 미사일에 의한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아왔으며 이 공격은 주요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점점 더 많은 첨단 러시아 무기가 북한에 제공될 수 있다고 암시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이 러시아의 최신 무기들을 손에 쥐고 있다면 뭐라고 말할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말했습니다. 평양과 모스크바가 서로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새로운 협정이 없더라도 푸틴 대통령의 최근 북한 방문은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북한이 모스크바의 주요 동맹국으로 등장하면서 러시아군은 필요한 탄약, 특히 수백만 발에 달하는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미사일은 주로 평가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군사적 관계가 급성장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는 물론 다른 무기와 기술을 추가로 개발하는데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우려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전에 활용되지 않았던 매우 다재다능한 자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 하나로 부상했으며 방산업체들은 전투기와 헬리콥터, 탄도미사일 및 방공 시스템, 탱크, 장갑 전투 차량 및 자주포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무기 공급 국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은 이미 18년부터 22년 무기 판매량이 13년에서 17년에 비해 75%가 증가해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새롭게 생산되는 무기를 공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 측면에서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둘째는 산업 역량으로 인해 실제로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긴 시간으로 반복적인 좌절감을 맛봐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활발하게 생산 라인을 운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대한민국 내 꾸준한 주문을 충족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수출 고객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은 해외 조립 라인을 구축하는 등 수출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이집트, 폴란드에 K9 자주포 조립 라인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존 방위 산업을 활용하는 동시에 소련 시대의 재고를 대체할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 방위 산업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소련 시대의 재고를 대체할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은 유럽에서 거의 성공하지 못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동맹국인 폴란드 덕분에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으로 폴란드의 K2 전차 180대, FA-50 경전투기 48대, K9 자주포 670여 대 등 145억 달러, 한화 대략 20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 4개월 만에 첫 번째 K2 전차 10대와 K9 24대가 폴란드 부두에 도착했으며 계약 체결 후 10개월 만에 첫 번째 FA-50 전투기가 폴란드에 인도되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방산업체 중 이러한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으며 신속하게 이행되는 이러한 주문에 대한 노력은 분명 우크라이나도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폴란드를 포함한 나토 고객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장비가 일반적으로 나토 표준에 맞지 않아 서방 시스템과의 통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원하는 무기를 더 빨리, 더 많이 손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대한민국의 인상적인 산업 역량이 그러한 결정을 만들어낸 해답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나토, 소련시대, 기타 무기 등이 시스템에 혼합되어 있어 표준화와 관련된 부분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항이 아니나 산업 생산 능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대형 장비 외에도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가 때때로 심각하게 부족했던 포탄 분야에서도 매우 적절한 탄약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특히 155mm 탄약을 조달하여 우크라이나군에 공급하기 위해 여러가지 복잡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포 개발을 리딩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또한 여기서 사용하는 탄약을 제조하는 데 있어 상당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대한민국의 탄약 생산을 촉진시켰으며 서울은 미국을 위해 탄약을 생산하고 이는 우크라이나로의 이전으로 비어있는 미국의 탄약 재고를 보충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탄약 지원을 직접 하지 않고도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었으며 이제 대한민국의 정책이 바뀌면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키이우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방산 장비를 도입하는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도 기타 다른 수입국들과 마찬가지로 현지의 생산 라인 확장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기술 노하우, 유연한 협업 계획, 그리고 신속한 납기 일정이라는 결합이 이 나라에 대한 수출 주문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포함될지 여부와 또 방식은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키이우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대한민국이 잠재적으로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확실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무기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그 결과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당 기사의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댓글 반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새로 생산하고 있는 군수품과 장비 외에도 현역과 예비군에 상당량의 무기가 있으며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매력적인 공여나 구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113 및 M109 수백 대와 105mm와 155mm 견인포 몇십 대, 그리고 90년대에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T-80 몇십 대, 또한 최근 현역에서 제외된 수천 대의 스팅어와 러시아의 맨페지 등이 포함될 수 있겠네요. 특히 궁금한 점 중 하나는 한국이 현대화된 견인식 발칸 대공포를 상당수량 넘기려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따르면 한국은 1000여 대 이상의 견인식 발칸 대공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위협과 허풍에 웃고 갑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한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납득이 되는 부분이에요. 북한은 러시아에 공급하는 포탄, 로켓, 그리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위해 뭐라도 받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반면 러시아는 현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에 관한 닭과 달걀의 문제는 제쳐두고 이것은 모든 당사자가 계속 진행했으면 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여 꾸준한 수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대가로 화려한 신무기나 기술 이전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북한군이 강해지는 것 때문에 현지에서는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절실히 필요한 무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받고 북한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오래된 기술을 이전받게 될 것이라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은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더 큰 군사적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비즈니스가 좋아지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당 기사 내용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밀리터리 팩트남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세요.